그거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을 사실 필요도 없어요.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데서 볼 것도 아니고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까지부터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썬마이카 이동근 대리입니다. 오늘 날씨 보이시나요? 지금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할 겸 나와서 영상 찍는 건데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근데 햇빛은 따뜻한데 바람이 되게 차요.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모두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제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허위에 관한 그 영상을 본격적으로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심을 먹었으니까 한 한두 시간 있다가 저 수원에 있는 법무사로 출발을 할 겁니다. 수원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그 허위 매물 관련된 영상들 그리고 뭐 팁이라든지 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언들 이런 것들 저희가 배워올 건데요. 일단은 그 영상을 담기 전에 제가 잠깐 인사드리러 나온 거니까 일단 그 법무사님 만나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법무사 사무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 편에서 허위 매물 관련돼서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 계시니까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영태 법무사라고 하고요. 그 법무사의 실제 본업에 뛰어든 지는 이제 만 6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전범위 일에 걸쳐서 다 하고 있습니다. 6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법무사 선생님들 많이 찾아보는데 이 중고차 그 관련된 소송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건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저희 이 중고차 제가 오늘 말씀드린 허위 매물 이런 관련돼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으세요? 허위 매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케이스마다 조금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적인 허위 매물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있지도 그러니까 좀 팔지도 않을 차량을 소개를 해서 그 차량 마치 있는 것처럼 한 다음에 손님이 가면 그 차량에 대한 이제 뭐죠 결국에 팔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흘려서 결국에는 손님으로 하여금 매수 의욕을 포기하게 하고 전혀 다른 차량을 소개를 했는데 그 차량에 대한 가격을 굉장히 뻥튀기를 한다거나 그 차량에 대한 좀 객관적인 상태를 속이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 해결이 된 좀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손님이 이제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을 사러 갔어요. 갔는데 결국엔 안 팔잖아요. 그죠? 결국엔 안 팔고 또 다른 차량을 소개를 하는데 완전히 문제가 없진 않았어요. 약간의 하자가 있었거든요. 하자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판단으로는 그 케이스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최선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고, 왜냐면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이 이 처음에 그 자동차 딜러를 알게 된 거가 허위 매물이었단 말이죠. 허위 매물로 갔었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허위 매물 자체가 그 사람을 유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자동차에 근데 그 허위 매물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량이거든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량을 굉장히 하자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구매 의욕을 포기시켰고, 그리고 나서 다른 약간 문제가 있는 차량을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을 부른다든지 이러저런 명목으로 인해서, 근데 거기에 하자까지 조금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민사적인 부분은 이제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추후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형사적으로 먼저 고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돼서 좀 원만하게 해결된 케이스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중고차 관련된 소송이 정말 너무 다양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너무 다양하죠.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금액이 소액이라든지 금전적으로 몇백만 원 차이가 안 나면 네.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예. 이거 해봤자 뭐 되겠냐, 그냥 여기서 내가 똥 밟았다 생각하자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쉽게 이게 보통 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 처리를 받으면. 근데 일단은 내가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뭐 차가 문제가 있든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든
그랬을 경우에 그 피해자는 어떻게 혹시 고소장에 접수를 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은. 고소장 접수는 네. 일단은 법률사무소에 오셔서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먼저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냥 나 포기하고 말래 이럴 수도 있겠으나 그건 이제 각 고객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의심의 여지는 있고 그런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에 오셔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서 이거를 과연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계약서가 정당하느냐, 무슨 차량의 객관적 상태를 보증하는 서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충분히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여지가 있죠. 형사적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할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할까, 네.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차량을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가잖아요. 가기 그렇죠. 이전에 먼저 정보를 보겠죠. 그럼 그 과정들을 좀 출력을 하든 사진을 찍어 놓든 하셔야 돼요. 그 말은 그럼 선생님 말씀은 그 인터넷에 이제 그 미끼로 나와 있는 매물 그 전화번호, 번호판 다 나와 있는 정보를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예. 그 정보를, 왜냐면 나중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걸 게시됐고, 나중에 그거를 오늘 하고 열흘 뒤에 또 게시했다고 그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해놓게 되면 네. 정보가 바뀔 수 있거든요. 자동차에 대한 어떤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정보를 접하는 그 순간부터 자료를 좀 출력해 놓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요새 젊은 분들은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또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수정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나중에 정보가 바뀌게 되면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처음에 그 인터넷상의 미끼 매물, 그러니까 차량 네. 번호판, 네. 가격, 담당자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를 출력을 해서 증거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거기에 네. 연식 킬로미터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준비를 해놓는 게 헛된 일이 아닌 거가 그 차량에 문제 없으면 폐기하면 그만이고요. 네.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정보를 취합하고 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힘들면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부분을 좀 사소한 거거든요. 간단한 거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해서 출력해서 캡처해가지고 사진으로 보관해 놔도 되죠. 사진으로 그리고- 보관해 놔도 되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허위 딜러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사기꾼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기꾼들이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할 때 되게 편법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계약서를 위조는 아니더라도 계약서 금액을 좀 다르게 쓴다든지, 내가 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지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계약서도 완벽하게 썼고, 네. 성능 기록부나 이런 것도 완벽하게 고지를 했고요. 또 차량에 대한 그 문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금액적으로만 그냥 폭리마진을 취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또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자동차를 매매하는 건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보다는 매도인 쪽 의무가 크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특정물이고 그 남바 차량이 두 대 있진 않아요.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물이기 때문에 특정물을 거래를 할 때는 이 매도자가 이 차량의 객관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야 돼요. 정확히 알려야 되는데 문제가 그겁니다. 계약서를 쓸 때 네.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걸 알렸다 안 알렸다, 너는 알렸다, 난 알린 적 그러니까 매수인은 너 알리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데 매도자는 나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죠. 지금 우리가 허위 매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차를 사러 갔는데 그 차량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실제 차량을 소개하는 그 차량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그 과정에 대해서 특약사항을 별도로 해서 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야 되고, 이 자동차 등기 딜러가 어디까지 설명을 했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진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명시를 해놓게 되면 네. 나중에 소송선에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매수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네. 피해를 입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내가 만약에 계약을 할 당시에 이런 증거물, 녹음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도움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혹시 조금만 팁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자동차를 접하는 게 무슨 요새는 거의 인터넷으로 접하잖아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메모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출력을 해가고 현장에 가서 무슨 그 사람 동의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거부를 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그 매도자가 딜러가 거부를 하는 왜냐면은 그 사람의 만약에 그거를 내가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거부를 한다면 좀 의심해볼 여지가 더 크죠. 그 문제, 그 차량에 하자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차량을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매도하려는 차량을 봤어요. 차량을 간 경우에도 그때도 전부 다 그 부분을 차량의 객관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입증할 수가 없어요. 사진도 좋고 동영상도 좋아요. 근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게 되면 멀리서 찍게 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찍기는 어려워서요. 전체적인 거는 영상을 찍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무슨 어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야죠. 찍어 놓고 그거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을 사실 필요도 없어요.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데서 불법도 아니고. 왜냐면 내가 그 촬영을 매입하려고 갔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거부한다면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고, 네. 차량에 무슨 성능 점검 기록부든 네. 계약서든 작성하실 때도 그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 확인해야 되는 모든 예, 부분들이 그냥 대충 보면은 그냥 이거 여기 문제 없고 이렇게만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처럼 좀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이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기록에 남기는 게 좋다. 그리고 그 기록을 영상 촬영해도 좋아요. 녹음해도 상관없죠. 그럼 나중에 소송상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람 딴소리 못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피해자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고 할 것 같은데 마지막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매물 관련해서 소송이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소송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 사안에 따라서 입증 방법이 다 달라져요.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진을 찍어놓고 출력을 하는 이유는 네. 이 물건이 정상적인 경우로 가져간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손님들이 좀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 법적 조치를 들어갈 때 형사 고소든 민사상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든 들어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거를 네. 굳이 소송상 끝까지 그래서 판결까지 받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소송 외적이든 소송상이든 합의를 통해서 그게 조정도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좀 번외기는 한데요. 네. 뭐 이런 피해 사례들이 이렇게 왔을 때 실질적으로 한 이게 뭐 합의를 받아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 딱 다르서 딱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허위 매물이고 차량의 하자가 많다. 네. 일수록 가능성은 훨씬 올라갑니다. 충분히 왜냐면 볼수 사실상 있다. 처음에 그 사람이 네. 허위 매물 자체를 소개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속이려는 생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뭐 기망의 고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기의 고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인데 실제 그 차량까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 많이. 예,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가 될 가능성도 더 크고 그 피해 금액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죠. 내가 뭐 300을 더 줬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있고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차량 어떤 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리하는 부분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받아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의 첫 출발점이 그 매물을 확인하는 습관부터 시작된다. 그거를 무슨 굉장히 말씀인지 중요하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오늘 법무사님 모시고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미끼 매물, 인터넷상에 있는 매물을 보고 가실 때 항상 처음에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언정 이게 진행 과정이나 절차를 보면 그 환불받을 수 있거나 혹은 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소한 고소장에 넣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법무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서 정말 피해 입으신 분들 혹은 또 그 매물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법무사 사무실 다녀왔습니다. 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한 거 온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 뭐 사실은 영상에서 한 10분밖에 안 될 텐데 못다한 얘기를 좀 마저 하자면 나이대도 정말 다양해요. 많게는 정말 우리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피해 사례가 많고요. 금액도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몇천만 원까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내가 쉽게 생각을 했었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법무사님 말씀이 결론을 들어보면은 보통 송장, 고소장 접수해가지고 합의금 받아내는데 확률이 한 80% 이상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진짜 피땀 흘려서 돈을 버는 돈인데 누군가는 진짜 하루 사기쳐가지고 소고기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 진짜 열심히 모은 돈 누군가는 난 사기쳐갖고 소고기 먹으러 다니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목구멍에다 소고기를 뭐 어쨌든 욕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거 피해 사례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다 생각을 했을 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단지 똥 밟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받아내는데 방법이 어렵다,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연락 주세요. 뭐 제가 뭐 경찰도 아니고 뭐 법조에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일단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괜찮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